네, 안녕하세요. 용호입니다. 한샘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. 우리 주님들 축하드립니다. 특히 이 한샘의 경우,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도 최근에 주가 완전 바닥길 때, 주가 완전히 바닥길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. 이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, 이 10만원 초반대에서 모아가면은, 10만원 초반대에서 모아가면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열고 떨어지면 좀 모아가보자 이러한 좀 취지로 설명을 드렸고, 제가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제가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13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도 뚫어버리네요. 네,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시청해 주셔서 좀 이제 도움이 되셨을까 싶기도 하고,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무료 카톡방 오늘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한 일주일 이상 뭐 거의 지겹게 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도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샘에 대해서 왜 이제 약간 지금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카톡방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, 이 한샘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요 상승세는 M&A 이슈입니다. 이게 조단위 기업이라서 그리고 이제 역사가 50년이나 된 좀 이제 그런 좀 이제 대형주인데 좀 큰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후계가 좀 이제 그 좀 명확하지가 않은 그러한 좀 이유가 현재 이제 매각의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, 배경이 되지 않았나, 그렇게 좀 이제 추측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조 단위로 좀 이제 M&A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현재 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주당 25만 원을 좀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. 자, 그러면서 이제 요건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, 이런 과정은 이제 좀 이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샘이 M&A 매물로 나왔고 이게 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가, 이게 중요한데, 지금 이런 좀 어떤 그 깜짝 이런 이슈에 이게 또 이제 확실한 건 아니에요. 100% 사측에서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닌데,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도 딱히 사측에서는 아직 뭐 부정하거나 뭐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음으로써 좀 이제 은연중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인정하는 게 아닌가, 그런 좀 이제 기대감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거래소에서는 요 M&A 이슈에 대해서, 매각 이슈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해다라고 좀 이제 거래소에서는 요구를 했고요. 이제 한샘은 요거를 이제 오늘 6시까지는 입장 발표를 해야 합니다. 아마 이게 정말 사실 무근이었다라면은 바로 칼처럼 올라왔을 텐데, 사실무근이다,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. 요즘에 하도 그 뉴스 나오고 사실무근이다라는 게 좀 너무 많았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그 부분이 좀 우려됐는데, 다행히 뭐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좀 뉴스나 공시는 아침에 안 나왔고요. 아마 오늘 장 마감하고 6시 전쯤에 해서 사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.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이제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. 뭐 한 달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, 뭐 이런 좀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이게 완전한 사실 무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민물 작업을 하고 있구나, 물밑 작업을 하고 있구나, 네,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한샘, 제가 왜 우리 회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좀 이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우선 제가 이 구간에서 한샘을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, 그러니까 한샘을 좋게 본 이유는 뭐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, 지금 어떠한 그런 트렌드가 시장에서 꽤나 좀 이제 소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. 한샘이 주가가 코로나 쇼크 이후에 한 3배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힘없이 무너졌죠. 근데 이게 벌써 보시면 이 4월이에요. 4월 달까지 고가를 이제 건설주랑 함께 상승을 해서 고가를 갱신했는데,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네 달째 힘없이 뭐 거의 세네 달을 힘없이 하락만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10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 이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?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이제 다시 심각해지면서
다시 이제 좀 이제 회사로 학교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추세가 있고, 야 이게 코로나 이러다가 정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.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가구를 교체한다라든지 전자제품을 교체한다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이사를 안 가더라도 인테리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좀 수요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. 네, 그런 관점, 이런 관점으로 봤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, 차트를 보고, 그리고 현재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. 기관이 조금씩 사더라고요. 이제 7월 달에 보면은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, 뭐 외국인은 팔았지만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, 그리고 좀 이제 이슈적으로 여러 가지 변해서, 그리고 이 건설주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았는데 건설주가 좀 너무 높습니다. 현대건설 같은 거 차트 보면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건설주를 사기에는 좀 지금 부담이 되고 이쪽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아직 안 오른 게 뭐냐,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던 게 뭐냐, 소외된 게 뭐냐, 다음 턴이 뭐냐 라고 보다가 제가 이제 한샘, 이 가구 쪽 인테리어 가구 쪽을 보고 이제 한샘을 좀 이제 고르게 되었습니다. 좀 뭐 현대리바트라든지 다른 쪽도 좀 이제 있었는데 이것도 뭐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, 현대리바트가 시총이 훨씬 작거든요. 4천억 밖에 안 해요. 한색 같은 경우는 시총이 뭐 2조, 어제 기준으로 2조 7천억이고 오늘 3조 훨씬 넘을 거고, 뭐 KCC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5월달까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,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주가가 싼 한샘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런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아가니까 호재는 따라오네요. 자, 그런데 지금 왜 이거를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편이 좋은가 하면은, 사실 우리 M&A 이슈라는 게 물론 이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주당 25만 원 달라라고 하면은 이 한샘의 어떤 그런 가치가 이제 이거 뭐 최대 주주는 25만 원에 팔고 박규일 최대 주주는 25만 원 주고 사는 건데,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이제 어떤 그런 기업의 가치, 밸류 측정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뭐 사실 저는 그래요. 뭐 사모펀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쪽으로 이제 인수가 된다라면은 사모펀드의 목적은 결국 이제 싸게 사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몇 년 동안 잘 운영해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. 자, 그렇다라면은 이 어떠한 그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장기적인 성장,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몇 년 뒤 혹은 뭐 십수년 뒤에 시세 차익을 놓고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의 가치를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좀 이제 그 입장, 태도가 강합니다. 좀 약간 이제 주인의식하고는 일반 어떤 그런 이제 오너 일가의 기업하고는 저는 뭐 모르겠어요. 이게 한국 정서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좀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홈플러스가 지금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운영하잖아요. 사실 홈플러스를 보시면요, 이게 롯데마트나 이마트하고는 뭔가 미묘하게 다르게 좀 생기가 덜합니다. 예. 그냥 이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홈플러스는 계속 적자고요. 예,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라는 게 한샘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이제 상황일까? 예,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. 즉 M&A 이 자체, 매각 이슈 자체만으로도 이슈는 되지만은 기업의 가치가 뭐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, 뭐 한샘의 성장성이 더 좋아진다라든지 그런 것은 본질은 변한 게 없다.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30% 40% 상승이 나온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 뭐 짧게 뭐 이틀 만에 이렇게 30% 이상 상승을 했는데, 3일 만에 42% 상승을 했는데, 이러한 부분은 이게 무슨 대형주인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도 그렇고 한번 수익은 챙기고 나서 기간을 두고 좀 관찰을 하는 게 어떨까? 네, 이러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샘을 우리 주주님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,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는 권장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. 제가 대형주 매매할 때 회원님들 신규 매수는 이럴 때 매매를 해요. 제가 유튜브 영상 찍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.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아무도 관심 없을 때, 이때 누가
6월 중순 말에 한샘이 관심이 냈었습니까? 7월 초에 누가 한샘이 관심이 냈었습니까? 근데 지금 주가 40% 오르고 비싼 가격인데, 며칠 전보다 지금 훨씬 비싼 가격인데 M&A 이슈 뜨니까 이제 많은 거래량 보세요. 거래량 엄청나잖아요. 오늘 4 아유, 숫자가 커서 오늘 4,500억 터졌습니다. 거래대금이. 얼마나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올려오는 겁니까? 이런 식으로 매수하면은 더 상승하면 다행이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어떤 그런 메이저 집단의 매도세에 고점에서 이제 받아주는 그런 좀 이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대형주 매매할 때는 남들 관심 없을 때 다음 어떤 순서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하든 호재를 안고 빵 뜨든 좀 올랐을 때 좀 이제 남들이 관심 갖고 접근을 할 때 매도를 하는 그건 좀 이제 약간 역발상인 매매가 대형주에서는 좀 이제 맞지 않나. 물론 중소형주 매매는 또 중소형주 매매, 테마주 매매 이런 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형태가 있겠지만은 이 정도 되는 그런 대형주는 이렇게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. 네, 그렇게 좀 의견이 있고요.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고요. 이제 한샘 후속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 무료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링크나 아니면 댓글 클릭하시면 똑같은 링크 있거든요.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%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무료방입니다. 우리 무료 체험방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어떻게 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샘 같은 종목을 상승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대형주를 미리 좀 매수해보고 싶다, 뭐 미리 좀 알고 싶다,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무료 카톡방 입장하셔서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무료방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회원님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